경기도 용인 모현읍 97년식 2.5룸인 줄 알았는데 3룸. 문을 뗄까 말까 고민도 했었는데 3룸이 훨씬 나니까. 낙찰 가격 한번 여쭤봐도 돼요? 낙찰가는 9,800. 9,800에 낙찰을 받았고 네. 대출 혹시 여쭤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깨끗이만 해놓으면 월세 받는 거는 줄을 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이거 하면서 제가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영상 올릴 때 무조건 나가요, 집이. 진짜예요. 이 영상 올라올 때쯤이면 선생님이 이미 월세를 하나 받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네. 경기도 용인 모현읍 97년식 2.5룸인 줄 알았는데 3룸. 문을 뗄까 말까 고민도 했었는데 3룸이 훨씬 나니까. 낙찰 가격 한번 여쭤봐도 돼요? 낙찰가는 9,800. 9,800에 낙찰을 받았고 네. 대출 혹시 여쭤봐도 돼요? 대출은 7,800. 7,800 대출 받았고 그래도 한 80% 선은 네. 나온 것 같네요. 그러면 선생님도 다주택자 대출이 잘 나온 거고, 선생님은 사실 대출 올해 봄에 받은 건데 명도가 좀 길어졌다 보니까 조건은 그때 받으셨던 것보다 지금이 조금 더 안 좋긴 할 거예요. 네. 그러면 명도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여기 원래 계셨던 분이 채무자분이 계셨었죠. 네. 원래 낙찰 받고 갔었잖아요. 바로 만났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날 바로 만났어요. 낙찰 받은 날 와서 만났죠.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그분이 상황이 안 좋았잖아요. 네, 상황도 안 좋았고. 사실 경매에 나온 채무자분들은 상황이 좋을 리는 없겠지만 그렇죠. 조금 더 어려운 분이었다는 생각이 네. 좀 들어요. 길어진 이유는 두 번째 왔을 때 그분은 여기 집에 안 계셨고, 근데 형님이 좀 노인이시고 약간 아프신 분이고, 아드님은 또 장애. 네. 맞아. 그래서 이걸 그냥 집행하기에는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 신청까지 다 했었잖아요. 해놨죠. 좀 기다려주자. 상의 끝에. 사모님하고 상의 많이 하셨나 봐요. 와이프 명의예요. 아. 저는 대출이 안 나와서 그래서 집주인께서 오신 거였구나. 와이프 명의로 했고, 시간을 가지자. 뭐 대출을 이미 발생된 거고 이자 비용이 들더라도 네. 이제 우리가 그 비용을 그냥 쓰자. 좋은 마음으로. 우리한테 온 거잖아, 이분들이. 그렇죠. 강압적으로 못 하겠더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기다려줄 수 있을 때까지 일단은 기다려주는 걸로 마음은 먹고, 그렇다고 방치하면 안 되고, 강제집행 신청은 다 하고, 이제 어필할 거 다 하고, 그렇게 한 상태에서 이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작가님하고 통화할 때가 7월이었나? 채무자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2달만 기다려주면 나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다려드릴 때 꼭 나가주셔야 된다. 우리도 네네.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저희가 대출 받은 돈으로 사장님 빚을 갚아드린 거다. 우리가 집을 그렇죠. 소유하고 내 돈으로 빚 갚아준 거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정리되면 빨리 빼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분은 아예 갈 데도 없다고 네, 하셨었고. 네, 네. 아들이 장애인이라서 동생의 아들을 케어하고 계신 거예요. 몸도 안 좋으신 분이 장애인 아들을 케어하고 계시더라고요. 당사자분은 이제 어디 일하러 가시는 거예요. 지방으로 돈을 벌러 이제 가신 거고, 여기에는 둘이. 그럼 주로 그 형님하고 얘기를 아니, 당사자하고 얘기. 두 전화로? 번째 왔을 때만 그 네네. 형님하고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집 상태를 본 거고, 진짜 장애인 아들이 있는지도 확인을 한 거고. 네, 채무자 가족분들의 상황을 보니까 이거 절차대로 진행하는 거는 너무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네. 생각이 좀 들었네요. 네, 그래서 기다렸던 거지. 7월 달에 마지막에 통화한 게 통화하고 두 달만. 30일 날 나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제가 한 둘째 주에 통화를 했어요. 했는데 이분이 2달만 더 달래. 사실 그게 제일 무섭거든요. 협상을 할 때 월세로 사시기는 형편은 안 되는 재계약 분이셨으니까. 의사가 있었어. 제가 원하는 금액을 말씀드리니까 그분이 그거는 제 사정에 할 수가 없다. 보증금도 그렇고 월세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요번에 말씀하시는 게 2달만 기다려 주면서 한 달에 50만 원씩 드리겠다 해서 100만 원을 먼저 선 주겠다. 거절했죠. 임대차 계약을 정식으로 계약서 쓰지 않아도 그걸 월세를 받으면은 성립이 된다라는 얘기를 봤거든. 그러니까 내보내기 쉽지 않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절했어요. 이제 제 스타일대로 했어요. 좀 세게 통화하면서 욕만 안 하고 세게 했어요. 그때 통화할 때 바로 그러면은 나가겠다, 30일 날.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가게 되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볼 때는 또 좋게 인사하고. 아까 하려던 얘기가 뭐였냐면, 이분이 2달만 달라고 해도 2달은 누구나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2달 뒤에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또 그때 2달 기다려줬는데 또
달 달라고 그러고 또 2달 달라고. 그게 우리 낙찰자 입장에서는 제일 두려운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선생님은 그분을 좀 믿어준 거네요. 그리고 제가 항상 법의 힘으로. 그쵸. 작가님한테 통화를 했던 게 처음 이거 물건이 동호수가 바뀌어 있었잖아요. 공부상하고 그거에 대해서 작가님하고 엄청 약간 작가님도 저랑 통화하는 게 불편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제가 되게 상기된 목소리도 있었고 했던 이유가 저는 기다릴 수 있어. 그리고 뭐 문제되는 거 없어. 다만 확실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물건인가 이제 그게 중요한 건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였죠. 작가님 말씀처럼. 근데 작가님이 확답에 가깝게 이렇게 딱 괜찮은 거예요. 뭐 전혀 문제될 거 없어. 이 작가님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얘기를 들어볼 때 거기에 대해서 약간 걱정하는 게 있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강제 집행을 해놨잖아요. 언제든지 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려 드린 거고 처음에는 이제 작가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 방식으로 채무자하고 협상을 했지. 교육 때 말씀해 주신 거대로. 솔직히 이거는 번외 얘기지만 제 스타일이 아니더라고. 다음에 맞아요. 낙찰 받을 때는 그냥 제 스타일대로 하려고 약간 세게. 요번에도 이제 마지막에는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하니까 이제 그분이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달 말 나갔죠. 근데 이제 그 중간 과정에서는 그런 마음이 사실 있었지. 막무가내로 밀어내면은 저분들이 당사자가 채무자가 같이 있으면은 어디라도 가겠지만은 둘이서는 딱 뜯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막무가내로 하긴 마음에 좀 걸려서 기다려 드린 거죠. 채무자가 전화를 안 받았어. 처음에 만나고 난 다음에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한 2달? 강제집행 신청하고 한 번 이제 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통화가 됐어. 근데 제가 선생님한테 가이드라인을 좀 드리잖아요. 처음 할 때. 제 역할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라면 그렇게 하니까 참고하셔라. 아 맞아요. 저는 뭐 그런 얘기를 아마 제 생각에 많이 드렸을 맞아요. 것 같고 절차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처음 하다 보니까 인터넷 찾아봐서 쉽지 않은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자는 측면에서 저는 좀 열어둔 게 있는 거라고 그쵸, 생각하고 네. 그래도 선생님 소신껏 진행을 해서 합의가 잘 된 그쵸. 거라고 생각은 좀 드네요. 그래도 채무자께서 약속을 잘 지켜주셔서 6개월 만에 명도를 잘 하신 거라고 생각은 좀 들어요. 잘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선생님 방향이고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제가 여러 번 해봤다고 하는 것들이 다 맞는 거는 당연히 아닌 거니까 선생님 방향대로 소신껏 잘 오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선생님 지금의 재산을 일구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게 말씀하면 민망스럽네. 제 얼굴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작가님이 네. 교육 중에 하신 말씀 중에 결국엔 다 해결된다. 시간이 그렇죠. 문제지 결국에는 어떻게든 해결이 되더라. 그거는 확실히 느꼈어 그냥. 제가 굉장히 조급하거든요 마음이. 그러니까 뭔가 계획대로 딱 해가 딱 끝나야 되는데 요번만큼은 엄청 편하게 6개월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함이 없으니까 그때 돼가지고 알아서 잘 해결됐어. 설레발치고 했으면 또 안 됐을 수도 있어. 그렇죠. 기다려서 잘 된 것 같아. 경매하면서 제일 많이 배운 게 그런 것 같아요. 혼자 하는 일이 아니인 거잖아요. 사람과의 부딪힘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